아마 이덕준님께서 이 미팅에 들어오는데 뭔가 화상에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있으신 것 같네요. 계속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멤버십 업데이트 말씀드렸고요. 멤버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멤버, 리뷰어, 어프루버 순으로 멤버십 업데이트가 발생하고요. 관례적으로 이제 3개월 활동하신 분들 멤버로 이제 저희가 스폰서 2명의 스폰서를 해드리게 되면 멤버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멤버로 등록이 되시면 여러 가지 쿠버네티스 컨트리뷰션 활동에 있어서 좀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서 한글화만 보더라도 이제 이슈를 이제 멤버가 아니신 경우에는 어사인을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슈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멤버가 바로 자신을 어사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 멤버십에 관련한 홍보였고요. 강주인 님이 이제 그 연말에 휴가 여행 돌아오셔서요. 잘 다녀오셨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어렵고 내일 그 워킹 브랜치 스위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브랜치 KO4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KO5로 내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계획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가 이제 지난주 회의 결과였고요. 지난주에 이제 논의됐던 이제 PP 한글화건 먼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쿠버네티스
만화를 한글화 하셨을 때 한번 경험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때는 음,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카카오의 이제 홍석용 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고요. 어, 우선 이제 그 코믹스는 구글의 컨텐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 쪽에 이제 번역을 이제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직접 연락을 하셨고요. 답변 받아서 이제 그 컨텐츠의 오버레이로 그 트랜슬레이티드 된 컨텐츠를 적지는 말고 이제 그 영역 컨텐츠 영역 밖에 이제 한글화 하는 건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 팀의 공식적인 어, 활동은 아니다였고요. 비공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어, 한 두 분의 워킹 그룹이 형성이 돼서 두 분이 이제 같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2019년 계획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견으로 한번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뭐 바로 착수를 제 개인적으로 바로 착수하기는 조금 상황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백록으로 좀 남겨놓다가 저랑 또 같이 작업하기로 한 나우진님과 한번 좀 협의를 해보고 또 PP 쪽에 어떻게 그 컨택하면 될지 한번 컨택 포인트도 그 기간 동안에 좀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나서 그게 방안이 좀 마련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그 회의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논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2019년 장기를 보고 이제 진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 이제 스케줄과 이제 담당자 정도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스케줄은 구체적인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이제 대략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명재상님이 담당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제가 한번 담당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킹그룹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명재상님께서 리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한글화 스타일 가이드 관련해서 이제 2019년 계획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논의는 해보자 했던 건이고요. 이것도 PP 한글화처럼 이제 2019년 계획으로 좀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에 넣어봤고요. 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제가 한번 얼핏 보니까요. 이 문서 자체는 사실은 그 번역에 대한 문서는 아니고 영문으로 컨텐츠 자체를 만들 때의 문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제가 예를 들면 카멜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이 문서를 보고 영문 문서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글로 번역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문서 스타일 자체는 영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항목들을 쭉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한국어 번역 스타일에 대한 게 관련되어 있는 한국어 번역 스타일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항목별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국어 번역 시에는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항목별로 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문서는 이 문서대로 하고 제일 밑에 또는 제일 위쪽에다가 한글화 번역 시에는 이러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라고 따로 표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저도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전체를 다 취하기보다는 이건 작성 가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 가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항목으로는 도큐멘테이션 포매팅 스탠다드라는 부분이 좀 저희 쪽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써먹을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컨텐츠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패턴스 투 어보이드 요 정도는 저희가 번역할 때 좀 참고 삼아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인 거로 그렇게 저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나중에 저희가 이런 가이드를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취할 건 취하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회의록에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한 줄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맞나요? 제가 정리를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그대로 이제 문서 스타일 가이드를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서 스타일 가이드를 이제 좀 더 이제 개발을 시켜서 이제 우리 문서 스타일 가이드도 가이드 내용을 취하고 플러스 한글화 할 때도 이제 어떤 저희만의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영문의 문서 스타일 가이드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추가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제가 의도한 뜻은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쿠버네티스에 이제 소스 코드나 이런 거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때 보는 게 그 현재 이제 공유되고 있는 그 문서이잖아요. 스타일 가이드. 사실은 뭐 한국인 개발자가 개발을 한 다음에 문서의 오리지널 문서를 한글로 만든 다음에 역으로 영문으로 번역해 나가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문서를 활용해서 번역용 가이드를 내는 거를 그냥 생각을 한 거고요. 한글 스타일 가이드가 사실은 지금 영문처럼 이런 게 필요하다고는 사실은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영문 스타일 가이드는 영문으로 처음에 원본 문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우리는 결국에는 로컬라이제이션 이슈 관점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앞에 저 영문 문서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거기다가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은 한글 스타일, 그러니까 문서 번역에 대한 한글 스타일 조금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참고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섹션을 조금 나눠서 한글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뜻이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글을 이렇게 번역을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뭐 취향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맡긴다고 하셨긴 했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기준을 만듦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가이드가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부분이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제 유라는 거는 이제 생략, 우리나라 정세 안 맞는 유라는 거는 생략을 한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보면 위는 뭐 생략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제 약간 표준화된 어떤 그런 가이드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차용해서 저희들 가이드를 나중에 만들 때 썼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의 말씀은 이제 우리 한글 번역할 때 필요한 스타일 가이드를 따로 하나 만드는데 그 만들 때 레퍼런스를 이 영문 스타일 가이드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이 취할 중에서 것들을 이제 하자.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해서 요런 가이드 내용은 저희들한테도 좀 맞다라는 이걸 아이디어를 얻자라는 취지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의견 한글화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한다가 하나고요. 그거 작성할 때 영문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한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럼 한글화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를 이제 작성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문서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는 현재 지금 이제 의견 나온 게 영문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하자고 했으니까 영문 스타일 가이드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거는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뭘 취해야 되는지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고, 그거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도출을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리뷰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리뷰어가 지금 이제 3명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그 리뷰를 할 때 이제 그 각자의 어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어떤 안건들을 이렇게 발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의견들을 맞춰 나가면서 이제 단계별로 버전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뭔가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동의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그 용어집 지금 관리하듯이 이렇게 엑셀 같은 형태로 하나의 룰 형태로 그 넘버링을 해서 리스트업 할 때 음, 이거를 회의 안건에 뭐 이번 주 회의에는 2개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뭐 오케이 할 건 오케이 하고 아니면 또 다음에 좀 생각해 봐서 다음 주에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될 거는 재논의해보고 하는 형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뭔가 어, 만들어질 가이드는 아니니까 리뷰어 분들도 본인들만의 이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좀 충분한 기간을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제안하신 절차가 상당히 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용어집을 용어집처럼 스타일 가이드를 이제 누군가는 최초로 이제 한번 정리해서 초안을 만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 리바이즈 하면서 이제 발전시키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초안을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리뷰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닐까요? 제 현실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리뷰를 제일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리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어떤 그 가이드라인들이 있으실 건데, 그것들을 먼저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추가로 예, 제안을 하고 의견을 달아 나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활동이 가능한 이제 리뷰어, 어프로버가 2명이에요. 이제 저하고 오늘은 참석 안 하셨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주희님, 이렇게 2명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해서 2월 정도에 한번 초안을 만들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워킹그룹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이걸 제가 리딩하겠습니다. 네, 2019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두 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봤고요. 예, 아직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저희가 한글 쿠버네티스에서 한글화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얼핏 보기에는 이제 쿠베 CTL이나 뭐 이 도큐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조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질문을 드립니다. 네, 팀 이름이 이제 쿠버네티스 문서 한글화 팀이기 때문에 산출물 kubernetes.io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산출물을 이제 공식 활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공식 활동으로 진행했던 건들이 대시보드, 쿠브커트, 코믹스 콘텐츠 번역이었습니다. 네. 한글화, 이제 문상글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저희가 뭐 컨트리뷰터들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바라는 대로 이제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은 쿠버네티스를 처음 쓰는 사람들은 뭐 개념을 처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해보고 이렇게 조금 단계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저희가 속도가 되게 빨리 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은 보기가 참 좋은데 어디 가다가 막히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약간 프라이어리티 같은 것들을 주는 것 자체를 어, 계획으로 좀 삼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몇 개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제
의견들을 나눈 적이 있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로는 그때 튜토리얼을 먼저 이제 저희가 1순위로 아마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개념이 너무 어렵다 보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개념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개념 쪽 위주로 이제 번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뭐 여러 가지 뭐 번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문서들이 빨리 한글화, 적어도 일본보다는 저희가 좀 빨리 이 문서 번역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컨셉 부분 쪽에 좀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컨셉 위주로 많이 번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좀 2019년을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히 되게 긴 문서가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선뜻 이렇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건에 대해서는 한번 누가 좀 해보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수립을 지금 조금 가안을 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가요? 예, 그 액션 아이템을 이제 어떻게 이제 도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고 있었고요. 예,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 각자 지금 상황에 맞게 자기 실무 상황에 맞게 이제 뭐 자기 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 견해에 맞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 또 한때는 그 슬랙 채널에 이제 저희들이 오히려 어떤 부분이 먼저 번역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이렇게 서베이를 한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의 어떤 그 방향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런 슬랙 채널을 통해서 저희 쿠버네티스 그룹을 통해서 먼저 번역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해보고, 또 각자 자기 현실에 맞게, 예, 필요한 꼭지를 자기가 이렇게 이슈를 생성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좀 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할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라고 하면 이제 정기 회의 때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스프린트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워킹 브랜치를 스위치하면서 스위치하면서 클로즈하는데 좀 바쁜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스프린트는 어떤 것 좀 하자라고 이제 스프린트 플래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회가 이제 주기적으로 도래하면 이제 그때 스프린트에 이제 이번 스프린트에는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시점이 이제 사실 그 시점이죠. 그 KO4를 클로즈하고 KO5로 오픈하는 시점이고요. 이제 장기적인 이제 스프린트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이제 KO5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도 논의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자 피드백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한번 그렇게 피드백 받아봤고요. 페이스북의 쿠버네티스 사용자 그룹에 그리고 슬랙의 KO 유저 채널에 한번 우선순위를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어디가 먼저 번역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서 답변 받아서 그 답변 받은 내용을 우선으로 번역했던 적이 있는데요. 피드백을 요청하는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꼭 이렇게 저희 스프린트 주기랑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저희 스프린트에다가 이렇게 녹이는, 이렇게 예, 참고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템포로 비슷하게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프린트 주기를 2주로 잡았으면, 뭐 2주가 됐던 4주가 됐던,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 주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한 번씩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되는데 그 주기는 어떨지 의견 드립니다. 저는 2에서 4주 사이에 독자들의 많은 피드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피드백을 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봐야 3개월 또는 6개월 저는 그렇게 빈번하게 할 이슈는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에 일단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이미 쿠버네티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단 보고는 있을 테니까 당장에 받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피드백 갱신 자체는 뭐 그렇게 빈번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도 동의를 하고요. 더 늦추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 3개월 이상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3개월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피드백 최근에 받았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얼추 한 그것도 2달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비슷하게. 네, 확인해서 마이너 릴리즈 단위로 한번 피드백을 요청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계획 시간 좀 이제 많이 지난 것 같고요. 다른 하실 말씀 2019년 계획에 관련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 쪽에 이슈 그리고 PR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안건으로 손석훈님 올려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회의에서요, 저희 컨텐츠 KO 밖의 텍스트들이, 영문 텍스트들이 이제 저희 번역한 문서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것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저번 회의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이슈를 오픈을 하자. 그래서 먼저, 시그덕에다가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저희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공유를 하자라고 회의에서 내용이 나와서요. 이제 그곳은 제가 이슈를 올리기로 했고 이슈 오픈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슈를 올리다 보니까 그냥 막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옵션을 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때 이제 이덕준님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제 0번 옵션으로 다시 올려놨고요. 근데 그 이슈 올려둔 것에 코멘트를 단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코멘트를 단 사람이 2사람입니다. 저를 포함하면 3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옵션으로 얘기했던 TOML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달았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TOML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 이제 레이아웃 파일 자체 안에 언어별 케이스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게 더 컨솔리데이션 입장에서 좋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그 사람 뭐 이렇게 뭘 맡고 있는 사람인가요? 메인테이너인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그닥 이제 조금 있으면 3시에 할 회의에 이제 그 미팅 어젠다로 이제 자기가 넣어놨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누군가 관심을 가져서 거기다 올려주니까 이제 저희는 어떤 토론회 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안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제가 그 나열해둔 거 그 정도 선일 것 같아 보이거든요. 물론 시그닥에 가면 또 누군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은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아무래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화면 쉐어를 해서 뭐 이슈 자체를 그냥 한번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이슈들을 다 보셨나요? 보신 거면 굳이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떠신가요?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신 분 계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쉐어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쉐어가 잘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올린 이슈이고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잉글리시 레이아웃들이 이제 레퍼런싱이 돼가지고 번역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놈들은 다, 저희 로컬라이제이션 워킹 디렉토리 바깥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쭉 설명을 해드렸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번역을 이미 완료했지만은 before you begin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 중에서 그 오브젝트 관련되어 있는 오브젝트인가요? 오브젝트 템플릿 아니면 이제
쇼트 코드라고 하는 파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요. 뭐 요거는 항상 보셨을 겁니다. 피드백이라든지 페이지 헬프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레이아웃 쪽 디렉토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근데 그 레이아웃 관련돼 있는 디렉토리가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걔를 어떻게 고치는가를 옵션으로 일단 제가 0번부터 시작해서 뭐 5번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주로 0번이랑 1번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좀 특이한, 제가 휴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특이한 파일 중에 하나가 이 i18n 디렉토리에 있는 toml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여기 i18n에 보면은 이제 각 로컬라이제이션 별로 이제 toml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보면은 이제 제가 느끼기엔 어떤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변수를 도큐먼트 내에서 쓰면은 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컨텐츠 자체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문의 toml을 봤을 때는 여기 내용들이 다 영문으로 적혀 있는 거고요. 여기 적혀 있는 이런 구문들을 썼을 때는 마치 디파인 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구문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서도 이미 일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레이아웃 쪽에 레이아웃 안에 있는 쇼트 코드라든지 이런 애들이 결국엔 안에서 영문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문을 아까 TOML에 이제 변수 등록하듯이 얘네들을 치환을 해가지고 미리 작성을 쭉 해두면은 영문만 이렇게 쭉 바꿔놓으면은 저희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 많은 스타일 관련돼 있는 파일들을 일일이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것이 아니라 이 i18n에서 ko.toml만 이제 여기다가 쭉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한글화 작업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스타일로 제안을 하자면은 저희가 우선은 English TOML을 수정을 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쭉 그 스타일 쪽에서 쓰였던 그 테마 쪽에서 쓰였던 영어 컨텐츠 자체를 치환을 여기다 쭉 해놓고요. 영문으로 일단은 치환을 쭉 해놓고 그거를 이제 어프로브를 한번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는 그거를 또 카피를 해가지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치환 내용을 다시 한글로만 쭉 바꿔두면은 그 스타일에 있는 내용들도 쭉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이제 저희가 이 레이아웃에 있는 모든 파일들에 대한 사실은 권한을 또 다 달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로컬라이제이션 관련이 없는 메인테이너들, 어프로버들이 그것을 계속 보는 것도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관점에서의 콘솔리데이션은 0번이 좋아 보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0번이 좋아 보이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인 1번 옵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타일 관련돼 있는 쇼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서 하나하나를 다 영어일 경우, 한글일 경우
차이니즈일 경우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획을 나눠가지고 파일마다 이제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여기 있는 1번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템플릿의 task.html 파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페이지의 랭귀지가 KO인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한글로 저희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번역을 하고, 영어일 경우에는 기존 거가 나오도록 하고, 아마 중국인들은 여기다가 또 차이니즈일 경우에는 이게 여기 차이니즈가 적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둘 다 가능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번역만 완벽하게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둘 다 가능은 한 옵션인데, 저희가 그런 작업 디렉토리의 이제 컨솔리데이션 입장에서는 연관이 좋아 보인다. 인 의견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0번 의견에 대해서 이 사람도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시그 덕 미팅 어젠다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해 주신 분은, 옵션 1, 그러니까 스타일 파일마다 하나하나 다 고치는 게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옵션들은 뭐 크게 중요한 옵션들이 아니라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한 게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조금 있다가 이제 회의를 들어가서 뭐 우리는 뭐가 선호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뭘 하면 좋을지 어느 걸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0번 옵션이 작업 디렉토리의 그 컨솔리데이션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오늘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회의를 참석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예, 한글화 팀 대표로 이제 참석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수렴된 의견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덕준님도 지금 회의에 들어오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못 네.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제가 어쨌든 이 회의를 했으니까 그 공유된 내용을 그냥 다시 재공유한다고 정리된 내용을 다시 공유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른 의견들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약간 의리다 보니까 그쪽에 좀 메인 대세를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0번 의견이 우리 입장에서 좀 괜찮긴 한데요. 굳이 1번으로 해서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기도 한 게 모든 스타일이 다 그렇게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도드라진 거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의무적으로 문서 전체가 영어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은 이 스타일 파일들 다 고치는 게 맞고요. 근데 어느 정도 도드라지는 것들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는 거면은 특정 스타일 파일들 몇 개를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전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금 제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코멘트가 나온 것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땐 어쨌든 이제 얘기를 통해서 한글화 팀에서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도만 전달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스터 이슈, 컨텐츠 KO 밖에 테스트 변경에 관한 이슈 이외에 다른 마스터의 이슈나 PR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KO4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KO4 브랜치에 현재 머지 되지 않은 PR이 3건이 있고요. 네, 한 건은 그 영문 콘텐츠하고 한글 콘텐츠를 동시에 변경하는 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건이 하나 있고요. 한 건은 기용되는 건, 또 한 건은 그 GitHub ID JM 노트 님이 올리신 건. GitHub ID JM 노트 혹시 여기 계신가요? 누구신지 모르네요, 제가. 네, 그 2건 있는데요. 2건을 제가 되도록이면 내일 안에 리뷰 완료해서 KO4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 넣는 경우에는 다음 브랜치로 다시 타겟 브랜치로 바꿔주신 베이스 브랜치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요청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KO4에도 들어가겠고요. 다른 이슈나 안건 있으신가요? KO4 관련해서? 네, 없으시면 다음 마지막 안건으로 용어집 업데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 하겠습니다. 커멘트 달린 건이 3건이 있고요. 리소스 관련해서 코멘트 주셨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거 커멘트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리소스랑 리소스 리밋이랑 리소스 쿼터를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다 보니까 리소스 리밋의 리소스는 자원으로 썼고 리소스 쿼터의 리소스도 자원으로 썼는데 리소스 단일로 있는 것 자체는 리소스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리소스는 리소스를 유지를 하고 리소스 리밋이나 리소스 쿼터의 리소스는 자원 말고 리소스로 대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일관성 차원에서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리소스 상한 리소스 쿼터로 옮기도록 하고요. 리뷰 날짜 업데이트 했습니다. 코멘트 해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멘트가 그 D열 방금 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 네네. D열에다가 코멘트를 약간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그 5월 3일에 반영된 네. 부분을 오늘 변경했다라고. 왜냐하면 과거 건에 대해서 문서를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예. 예. 제 기억에는 제가 좀 아리까리한데
저 리소스가 그 단위, 그러니까 단일 명사로 쓰일 때는 그 이제 문맥상 그 자원이라고 이제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아마 있어서 그때 아마 자원이라고 굳이 합의가 됐던 것 같고 이제 복합 명사로 쓰이는 저런 케이스에 반대였나요? 하여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를 그때 의견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리소스 네, 뭐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히스토리가, 김영재님 말씀하신 히스토리가 전 제 기억이 안 나서, 네, 명자상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코멘트를 좀 더 충실하게 디스크립션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트 부분이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트 거는 현재는 참고로 이제 표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 릴리즈 노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릴리즈 노트라고 하는 경우에는 릴리즈 참고라고 하기에는 참 어감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트가 명사형 정도로 동사로 쓰였을 때, 뭐, 노트 that, 노트 하시오. 이 정도에서는 참고하시오 정도가 맞는데, 명사로 쓰였을 때는, 노트 이 정도로 그냥 읽히거든요. 참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쓰는 공책인 거죠. 그렇다고 공책이라고 쓰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의견으로 달기는 상황에 따라서 참고로 쓰든지 아니면 노트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용례는 옆에 적어뒀습니다. 뭐, 딴 건 아니고 릴리즈 노트랑 그리고 릴리즈 노트, 약간 명사 형태로 쓰였을 때 릴리즈 노트, 그리고 동사 형태로 쓰였을 때. 이거 둘 다 명사 형태로 쓰였을 때네요. 릴리즈 노트뿐만 아니고 그냥 노트 has other relevant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도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참고라고 쓰기에는 조금 표현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참고 또는 노트로 하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혼용해서 쓰자는 말씀이신 거죠? 참고도 되고 노트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요. 뭐 예. 저희가 동사 명사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때 강주희님 의견으로 참고로 이제 일치가 돼서 대부분 다 참고로 지금 다 표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릴리즈 노트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명사일 거예요. 복합 명사. 근데 어찌됐든 참고라는 표현 자체를 쓰고 노트도 필요하다. 릴리즈 노트처럼 그런 경우에 노트라고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두 개를 병행해서 쓰는 의견에 저는 참 동의드립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그러면 릴리즈 노트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최소한 릴리즈 참고라고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이제 이 노트라는 단어를 리뷰할 때는 이제 문선에 블럭 있잖아요. 블럭으로 참고해서 블럭 나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리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용례에서 디얼에 이제 적을 용례에서 좁혀주지 않아서 이제 릴리즈 노트에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잘, 네. 아니, 나 8시 반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금방 끝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응? 빼드릴게요. 아, 내가 저번에도 가지한테 말했거든. 예, 고마워요. 일단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트 건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노트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네. 그 참고로 쓸 때 용례 그리고 노트로 쓸 때 용례가 둘 다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용례 2개를 적어주신 거죠? 그렇지는 않아서요. 아마, 제가 하나를 더 찾아서 참고로 쓰인 것을 한번 찾아서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용례 보완하시고 해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스홀더 파드. 회의 2번째 미뤄진 건이고요. 3번째 논의하는 건입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마땅히 이거 이상의 대체할 만한 거가 없는 것 같아서 플레이스홀더 파드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의미를 모른다면은 사람이 찾아보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유지하는 거에 일단 한 표를. 네, 문맥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노드 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었고요. 네, 동의합니다. 아까 그 노트의 날짜를 제가 안 적었네요. 개인적으로 그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이제 그 임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 파드라고 한글화 해놓고 그 임시 옆에다가 가로 열고 플레이스홀더라고 표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뭔가 그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시라는 아니면 대체 뭐 그런 식으로 임시로 써놓고 옆에다가 그렇게 플레이스홀더라고 명기를 하는 것도 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임시로 했을 때는 템포럴한 그런 걸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틀을 가져놓고 거기다 뭔가 집어넣을 때를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잠시 썼다가 없애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계속 유지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드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는 좀 약간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개념이 원래 조금 우리가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원래 어려운 개념인데 외국에선 잘 쓰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가 플레이스홀더라고 딱 했을 때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이거가 뭐지 하고 찾아보도록 하는 게 우리가 없는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이런 개념이 딱 한글로 매칭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있다면은 그렇게 쓰는 게 최고일 것 같고요. 당장에 일단은 임시는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먼저 말씀하신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제에 동의하고요. 저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템프성으로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컴퓨터 공학 용어로 또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또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예, 그냥 원어를 유지해서 플레이스 홀더를 일단은 홀더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영어랑 같이 쓰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떠신지. 이게 플레이스홀더라고 검색을 하니까 텐서플로우랑 같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텐서플로우에서는 플레이스홀더랑 영어랑 같이 쓰고 있어서 영어를 같이 쓰는 건 어떤지 한번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네. 물론 한글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영어로도 많이 검색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동의합니다. 네, 저도 영어 변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찾아보려고 하면 영어로 찾아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 가까이 됐는데요. 이제 추가로 용어 등록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오늘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룰까요? 늦어져서 다음 주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은 거는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건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을 좀 더 잘 조절을 해서 용어집 완료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건, 등록된 안건은 여기까지고요. 추가하실 말씀이나 안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그 주말에 최영랑님 결혼식에 참석했었고요. 네, 잘생기셨더라고요. 더 잘생기셨더라고요. 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